안녕하세요.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가족 개입을 돕기 위해 강의를 하게 된 문진아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가족 개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가족의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개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강의의 1차 시에는 가족의 정의, 개념, 특성, 개입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차 시에는 가족 개입의 실천, 실제, 그리고 개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란 모든 인류 사회의 공통적으로 존재해온 제도로서 부부와 자녀들로 구성되고 한 지붕 아래 동거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된 성생활과 자녀 출산 및 양육, 경제협력 등의 기능을 하는 집단을 뜻합니다.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변화하며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산업화 사회의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노동과 임금을 위한 경쟁의 장소이며 가족은 그러한 사회로부터 안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가족은 경제적 생산과 부와 지위의 상속 및 유지라는 기능 이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면서 다기능적인 제도로서 출산, 양육, 부양, 돌봄, 교육, 종교 등의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근대적 개념에서는 가족은 핵가족을 의미하고요. 가족이 사회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사회는 임금노동, 소득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며 가정은 가사노동이 수행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대사회에 들어와 아이들은 어른과 확연히 다른 존재로 인식되며 아이들은 어린이로서 특별한 관심과 교육을 받아들여야 할 존재로 부각되었습니다. 탈근대적 가족 개념을 살펴보면 가족은 한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가족은 가족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이며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조성가족 등의 결합의 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가족의 개념은 그 개념이 변화와 함께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가족 구성원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와 상호 지지를 바탕으로 대화, 애정의 교환을 중시하는 근대적 가족 개념을 반영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가족으로 수용하는 탈근대적 가족 개념까지 확장시켜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기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 집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활하는 가운데 일련의 생활 유형 또는 규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각 구성원에게는 나름대로 할당되고 부여된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 세상에 대한 관점, 목적의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의 구성원은 영원한 구성원으로 남아있으며 법적으로 정리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족의 생활 주기는 가족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로서 가족이 수행해야 하는 발달 과업과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가족의 발달 단계인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 가족의 과업 또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족의 발달 단계와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이용하여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 개입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개입의 영역은 크게 빈곤가족, 이혼가족, 한부모가족, 조선가족, 다문화가족, 아등 학대 가족들의 그런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빈곤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가족은 가족 전체 또는 가구원들이 인간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인정되나 자원이나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가족을 의미합니다. 빈곤가족의 형태는 일반 가구와 마찬가지로 소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세대 구성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 가구 등의 취약계층 세대가 많습니다. 일반 가구에 비해 빈곤 가구는 가구의 수가 많으며 또 가구 주의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질병이나
이혼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빈곤가족이라고 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인 대상을 의미합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대상 학생도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빈곤가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빈곤가족의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또한 가족 갈등과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 환경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자녀 방임과 유기, 그리고 또한 문화 체험이나 문화 관람 같은 그런 경험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며 공부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취약한 가정 환경과 경제 상황 때문에 주변에서도 친구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없고, 그리고 사회적 부적응, 관계에서 오는 연습을 많이 못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좌절을 겪으면서 비행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이렇듯 교육의 중단과 저학력은 빈곤가족 자녀의 안정된 노동시장의 진입의 기회를 제한받게 되며 결국 이러한 빈곤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혼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가족은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생존해 있는 결혼 당사자들이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그 결합관계가 소멸된 상태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혼 당사자와 자녀에게는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또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심리적, 정서적 문제, 생활 변화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학교생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분노, 공격성, 후회, 억압, 죄의식의 감정 유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성인과는 달라 심리적 상처는 오래 지속됩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내면 깊이 잠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 변화의 문제로는 이혼으로 인해서 경제 수준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거의 변화, 전학, 생활 수준의 변화 등이 오며 이렇게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친구 관계나 또는 또래 관계의 문제, 학교 적응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집을 이동한다거나 아니면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이러한 불안정성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학이 잦고 이동이 잦다 보니 적응하기가 어려우며 이런 현상은 결국 인간관계든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에 있어서 위축감을 아이들에게 안겨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학업 성적 수준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저학년 또는 초등학생 때 이러한 경험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부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이 되며 인지 능력도 저하가 될 수 있고요. 비사회적 행동을 학교에서 하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함께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혼 가족이랑은 다르게 한부모 가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이란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어느 한쪽 또는 각각의 미혼 자녀와 같이 사는 부자 또는 모자의 형태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일 땐 모자 가족 또는 한 어머니 가족, 부가 주 양육자이면 한 아버지 가족 또는 부자 가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여성이 가계의 실질적인 주 부양자 역할을 하는 여성 가장 가족의 경우도 정책적인 면에서 한부모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돼도 결국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맡는 사람은 한 명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한부모 가족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이혼 가정의 아이들과 비슷하게 부모님의 부재,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서적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생활 적응의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양부모가 함께 부담을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없으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정말 크고 자녀 양육의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 전이 현상이 나타나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한부모 가족의 적응을 위해서는 과도한 역할 긴장을 해소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자율감이나 자아 존중감을 확대시키고 가족관계의 친밀성과 상호 지지를 확장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조손 가족인데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살거나 할아버지랑 사는 그런 가족을 의미하고요. 아동의 부모의 사망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모로부터 직접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양육되고 있는 가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조손 가정, 조손 세대, 조손 가구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손 가족은 일반적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당연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게 자신의 자녀가 낳은 또 손자녀, 그래서 보니까 양육의 부담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간에 한쪽 자녀가 상실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부모님 쪽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거나 관계가 단절될 수 있고 고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신체적으로도 노화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쇠약해져 있어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자녀는 갑작스러운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족 내의 구성원 변화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슬픔을 견뎌야 하고 또한 가족 구조가 굉장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중 긴장감을 마음속에 갖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에 적응이 새롭게 요구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달라진 부양자의 적응에서 오는 어려움과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을 수용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가정, 학교, 사회에서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세대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와 단절을 유발시키고 가출이나 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개연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은 국제 결혼에 따른 이주 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탈북자 출신의 세터민 증가 등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 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세터민 가족. 다문화 가족은 대부분 결혼한 남성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결혼으로 인한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감까지 있어서 빈곤 문제가 함께 동반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들으셨듯이 빈곤의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안에서는 언어 갈등의 문제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부부 상호 간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남편 중심적 생활 양식으로 인해서 문화 배경의 이질성이 부부 간의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도박, 가족폭력, 부정 등이 가족 불화의 사례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가족의 자녀는 언어 발달이 느린 편이고요.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아이들의 행동을 교사들의 태도가 또는 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과잉행동 장애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담임선생님 또는 교사들이 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별과 배제로 인해서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외모나 특성이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는 대인관계 형성을 위축시키고 공교육에 진입한 후에도 교사와 학생 집단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가족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이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고 있고요.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며 빈곤 및 가정 내의 스트레스 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교육 정도가 낮고 또는 실직 상태이고 생활 수준이 낮고 부부 간의 갈등이 존재할 때 더 많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부모의 정신질환, 부모가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는 경우에도 학생의 아동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 또는 부모님으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특성은 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이 적응 행동으로서의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다시 하겠습니다. 피해 아동의 주된 특성은 반항, 충동, 공격성 등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고요. 아동의 특성이 특별하게 없는 상황에서도 학대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가족관계 그리고 구조의 문제, 사회 전반의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가 이루어졌을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모두 신고하여 개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학교 및 공공기관의 모든 실무자들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가정에서도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어르신들 또는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